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잡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 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부터 일상복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런 첫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행인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업들의 재료들은 많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을 좀 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화이자, 우버, 도요타,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켈로그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빅테크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죠. 네, 물론 덩치가 큰 기업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빅테크, 즉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등등등의 기업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워낙 잘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화이자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코카콜라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만 조금 해주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다음 달, 즉 3월 달에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실적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그런 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버려. 그럼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좀 커버링을 해줘야지만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충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였던가요? 러시아를 방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 회의가 좀 있게 되면 일단 뭐 말로 풀어보자 이런 식의 얘기죠. 뭐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좀 지원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을 굉장히 좀 과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뭐 전쟁으로까지 가는 그런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런 어떤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의 변화는 좀 일어나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금 연합 관계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중국 쪽에 지원해줘가지고 뭐 경제적 협력을 더 돈독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합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그 국가의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 이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중요한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를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겠습니다만 뭐 유럽 덩어리하고 러시아 덩어리를 생각해 본다라면 그냥 그 안에 끼어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전쟁으로 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긴장 관계는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예요. 지금 이 100달러가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 2년 전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보여서 100달러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화학주들에게는 조금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지만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일장일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불거져가지고 시장에 부담감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적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한번 볼까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1.9%를 상향 돌파해 놓은 상태입니다. 1.9%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려가지고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집어넣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죠. 물론 이제 금리가 다음 달부터 올라간다 싶으면 저 정도 나오는 것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압박감으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시 요걸 낮춰가지고 한 1.7% 정도까지만 좀 떨고 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한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 넘어간 게 지난 2020년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위기감?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좀 괜찮았었던 시절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버리는 그런 것들 제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이 기술주 위주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일단은 미국 그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 영향을 좀 주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
고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금요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주 후반부 정도에 영향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물가는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 치수 같은 경우는 0.5 정도인데 지금 한 0.4 정도 소비자 물가는 그 정도로 좀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줄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1982년 이후에 40년 만에 최고 수준, 작년에요. 작년 12월 CPI가 7%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개인 소비 지수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줄어들 거예요. 증가세는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증가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안정세를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도 속도 조절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에 대한 포지션, 그 다음에 이것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 금리를 올리는 상황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에게 안 좋은 상황을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어느 한쪽에서만 그 부분이 딱 끊어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은 이제 물가 지표가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조금 보이고 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것을 시장이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요한 경제 지표들, 뭐 지금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주 후반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지난 주말에 빵 치고 올라가면서 아직 단기적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한 번 정도는 더 남겨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들이 좀 달라요. 네, 이제 올라가니까 약간 좀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주라든지 이런 어떤 뭐 경기 민감주 이런 섹터 쪽에서 주가 상승을 예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 토론 이후에 대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혜,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추경 수혜주,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수혜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둔 뭐 대선 정책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간에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지금 막 맞닥뜨리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살림살이를 좋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이나 소비 섹터 쪽으로 관심을 가지되 대신에 기업 실적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기업 실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평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데 주가는 계속 못 올라가요. 이렇게 된다면 그 종목은 꾸준하게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로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실적 장세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현재 기업의 주가가 이 기업의 이익 성장성과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본다라면 이번 주 초반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단기적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수급도 잘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특히 연기금이 저점을 이제 잡아줬다라는 어떤 신호를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런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면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증가폭이 둔화가 된다든지 뭔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라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초반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회복세를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공매도 폭탄이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이미 예고를 좀 해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로 들어가니까 다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등장해서 딱 시총 2등으로 안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가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원인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뭐 다른 소재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 가치가 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 관심을 좀 끌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최근에
지난 주말에 반등이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주가 폭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 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좀 하려고 한다라면 뭐 다른 기업들을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 즉 LG 화학을 팔아가지고, 이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LG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쏠려가지고 한 2천억 정도 진입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4거래일 동안, 네, 4거래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27일부터 4일까지 4일 지났는데 이 4일 동안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무려 2천억이다 이 얘기입니다. 2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등이래요. LG 화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LG 화학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등장하자, 진입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나 배터리에 투자할 거야.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러니까 LG 화학을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LG 화학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실질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매도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매도를 더 때리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왔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LG 화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LNF, 삼성 SDI도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LNF가 무려 1,000억 원입니다. LG화학이 2천억인데 지금 LNF는 1,000억 원이에요. 공매도가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966억, 이것도 거의 1,000억이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SDI나 LG화학보다는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1,000억 원 매도라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LNF가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재 기업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이런 공매도에 타겟팅이 되고 있다. 근데 뭐 LNF만 있겠습니까? 위쪽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뭐 첨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배터리 관련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공매도 타겟이 되고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리밸런싱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뭐 일단 ETF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 즉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을 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공매도를 치는 게 맞다, 뭐 등등의 얘기인데, 이거 뭐 공매도를 뭐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떤 식의 분석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한 LG화학이었다거나 SDI라거나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공매도 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더 이상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삼성 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공매도 잔량 쌓이다가 팍 터트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2차전지는 뭐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도 꺾이고 있는 상태라서 이 공매도 공격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더 어렵습니다. 단기적 상승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급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뭐 배터리 소재 쪽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든 뭐 LG화학이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간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입장들은 조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이 공매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본다면 큰 변동성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신용거래 잔액이 조금 줄었대요. 요거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B2 신용거래 잔액이 10개월 만에 최소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3일 기준으로는 21조 원인데 이 4일 금요일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20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수는 지금 2,800포인트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지금 한
19조에서 18조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 수치 상황으로 본다라면. 그러면은 20조 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워낙 이번에 변동성을 1월 달에 많이 몰아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잔액이 1월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4, 5조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줄어들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떤 그 신용 잔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걸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물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또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효과들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신용잔고도 같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지 않겠는가, 저점 매수나 반발 매수 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반대 매매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겠죠. 뭐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리니까 사실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쭉 떨어졌어. 증거금이 부족해. 근데 돈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 매매에 노출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도를 그냥 최저가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매도, 그 다음에 그 물량 때문에 시장이 빠지니까 또 매도를 또 던지고 이렇게 투매가 연결되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중 자금들이 이런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대기성 계좌로 이동하고 있다. 즉 언제든지 저점을 잡으면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자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을 조금 관망해보자, 공격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권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놓지 않으면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금들은 일단 제외해 놓고요. 지금 뭐 투신이라든지 또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를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바닥은 잡아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 대기 중인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상승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 대기 중인 자금 플러스 기존의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자금들까지 해가지고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내가 감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면은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한다기보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낄끼 빠빠, 요즘 애들 말로 그거죠.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 즉 중요한 종목들, 이 위에서부터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종목들은 빠져나오시고요, 밑에서부터 이제 수급의 힘을 받고 그 다음에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쪽으로 유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소식이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